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미케닉스 세 번째 시간으로 가느다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상황을 좀 보면 이러한 가느다란 막대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내부에 이제 요 힘들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요 힘들은 이제 기술을 하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좌표를 잡은 다음에 요 왼쪽에 요 막대에는 이렇게 좌표를 잡고 다 양의 방향으로 힘과 모멘트를 써주면 되고, 이제 오른쪽은 그 합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 좌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좌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하고 모멘트를 주면 그게 결국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합력 관계가 이제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을 했다면 반대쪽에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이런 액시얼 포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어 포스가 작용하면 여기도 반대 방향으로 합력이 힘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멘트도 내가 양의 좌표에서 양의 방향으로 모멘트를 이렇게 걸면 이 반대편에는 이제 또 반대로 작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축과 힘 모멘트의 방향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들은 2차원에 한정해서 생각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힘과 모멘트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는 액슈얼 포스라고 부르고 V는 쉬어 포스라고 하고 MB는 밴딩 모멘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오늘 시간에는 요 쉬어 폴스와 밴딩 모멘트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제를 하나 보면, 이런 식으로 한쪽은 핀이 있고 한쪽은 롤러가 있어서 전부 다 이제 수직 방향의 힘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요 지점에 W라는 하중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길이가 L이고 여기까지는 A, 여기까지는 B.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C 지점의 단면을 하나 잘라서 요 내부에 작용하는 쉬어 폴스와 밴딩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요 A 지점, B 지점에서는 요 수직 방향의 리액션 폴스만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W가 작용하고 이제 요 힘들만 이제 작용을 하는 상황이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보면 되죠. 이제 수직 방향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그다음에 어떤 지점에서도 이제 모멘트가 평형을 이루어야겠죠. 그럼 먼저 요 수직 방향의 힘의 평형을 보면 이제 RA 플러스 RB 마이너스 W가 이제 0이 되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모멘트가 0이다고 하면 요 RBL 모멘트와 WA 모멘트가 서로 평형을 이루죠. 그러면 요 두 식을 이용해서
RA와 RB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의 합력을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요 잘라진 단면으로 가서 쉬어 폴스와 밴딩 모멘트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제 또 역시나 힘과 모멘트 평형을 구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V는 요 RA라는 힘을 지지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모멘트는 요 밴딩 모멘트가 요 RAX라는 모멘트를 지지해주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 이제 분산된 힘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막대에서 힘이 이제 분산이 돼서 이렇게 작용할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단면을 생각해 보면 이 단면에서 작용하는 이 합력은 델타 F가 되니까 이때 이 인텐서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Q는 인텐서티 오브 로딩이라고 하고 이 분산된 힘의 이런 밀도 개념으로 힘의 인텐서티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바로 예제를 보면 이 막대가 벽에 클램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박혀 있고 벽돌을 이렇게 싸서 이런 형상으로 싸서 이렇게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힘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일단 B 지점에는 리액션 폴스와 이제 모멘트가 있어야 되고 이 힘들은 일단 균일하게 이렇게 삼각형 형상으로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 끝 지점을 인텐서티를 W0라고 하면 이제 이 인텐서티 쉐입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할 일은 일단은 요 지지점에서 요 RB랑 MB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또 수직 방향으로의 힘이 평형을 이룬다고 하면 이때 RB는 요 토탈 힘인 W가 되는데 요 W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요 삼각형 형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W 제로가 돼서 요렇게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W 제로라는 것은 2W 오버 L이 되고 요 RB는 요 W가 돼서 2분의 W0 L이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고 모멘트의 합력은 요 밴딩 모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0부터 1까지 작은 미소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작용하는 힘은 W 델타 X가 되고 여기까지의 요 모멘트 암은 L-X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요 지점에서 모멘트를 합력을 구해보면 요 모멘트 암에다가 W 델타 X인데 델타 X가 미소하게 가면 DX가 돼서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따라서 MB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네, 적분은 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결과만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아까 W0가 2W 오버 L이 되니까 요 식을 넣으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면에서 요 시어 폴스하고 밴딩 모멘트를 또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 X 지점에서 시어 폴스하고 밴딩 모멘트가 이렇게 있고,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와중에 이 구간을 또 다른 변수 크 사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거리를 크 사이라고 하고, 여기가 델타 크 사이만큼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여기 작용하는 힘은 W 델타 크 사이만큼 힘이 작용을 하겠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또 역시나 이 관계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y방향으로는 v가 있고요. 그 다음에 0부터 x까지 w d 크 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죠. 그럼 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v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멘트 평형을 적용을 하면 이번에는 x-크 사이라는 모멘트 암을 가지고 w d 크 사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멘트 평형이 구해지죠. 그러면 또 중간 과정 생략하면 MB는 이렇게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면에서 V하고 MB를 다 구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떤 X 지점에서든 전 구간에서 시어 폴스하고 밴딩 모멘트를 다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최종적인 쉐입을 봤더니 밴딩 모멘트는 이렇게 2차식의 형태가 되고, 시어 폴스는, 그다음에 밴딩 모멘트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3차식의 형태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디스트리뷰티드 로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응력 해석을 해보면 이제 전 구간에서 시어 폴스와 밴딩 모멘트의 이런 추세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이번에는 이 분포된 힘들을 지금 개별적으로 적분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또 합력 개념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합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이 상태였는데, 지금 그러면 이 디스트리뷰티드 로드를 한 방에 이제 고려를 해서 풀어보면 좀 더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는 여기 이제 RB가 있고요. 좀 전에 구했듯이 여기 MB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요 삼각형의 요 힘을 합력을 구하면 이제 여기에 합력이 하나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 모멘트 암이 이제 필요한데 요런 삼각형에서는 요 비율이 2대 1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죠. 기하학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에 분포된 힘은 합력을 구해서 2대 1 지점에 이제 놓으면 동일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힘의 평형을 구할 때도 요 RB는 요 합력 R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멘트 B 지점에서 이제 모멘트 평형도 이제 구해 보면 그럼 R이라는 힘이 요 L-X 바의 모멘트 암을 가지고 MB랑 평형을 이루죠. 그리고 요때 X바는 우리가 3분의 2 L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MB는 또 바로 계산을 해서 해보면 이제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요 잘려진 단면으로 와서 요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또 단면의 힘들을 구하게 될 텐데 이제 이번에 요때는 요 분포된 힘을 또 적분해서 쓰지 않고 여기서 또 합력을 걸어서 이렇게 하고 2대 1로 이렇게 줘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이번에는 요 V는 요 R만 버텨주면 되니까 요 R은 2분의 1에다가 X에다가 오메가 제로 X 오버 L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모멘트는 요 R이 3분의 1 X라는 모멘트 암을 가지고 또 모멘트로 작용을 하니까 이 관계를 이용하면 또 결과가 구해져서 이렇게 구한 결과나 앞에서 내가 이 분포된 힘을 다 적분을 해서 구한 결과나 동일한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합력을 구해서 계산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제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요 외부의 외력을 한번 결정해주고 단면을 잘라서 거기서 또 슈어 폴스와 모멘트의 합력을 이제 구했다면 이제 요번에는 아예 요 미소 단면을 잘라서 아예 방정식을 세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단면을 자르는 과정이 필요 없이 이제 바로 모든 구간에서 네, 슈어 폴스와 밴딩 모멘트의 이퀘이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서 확대를 해보면 가운데 중심점이 있고 이렇게 분포된 힘이 작용을 하고 요 델타 X라는 요 구간 좌우로 이제 힘들이 서로
분포를 하겠죠. 그럼 이렇게 V 플러스 델타 V만큼 작용을 하고 MB가 작용을 하면 오른쪽에는 MB 플러스 델타 MB만큼 모멘트가 변화돼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수직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니까 이렇게 쭉 써보면 이런 식이 하나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O점에서 모멘트가 0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멘트가 MB 플러스 델타 MB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V 플러스 델타 V는 모멘텀 델타 X 오버 2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있는 V는 델타 X 오버 2로 모멘텀으로 또 모멘트 작용하고 그 다음에 MB는 시계 방향이니까 반대로 돼서 빼주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돼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또 모멘트 평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미소한 최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델타 V도 0으로 가고 이제 델타 MB도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요 1, 2번의 식들은 1번식은 이제 미분으로 이렇게 바뀌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2번식도 미분으로 바뀌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3번식을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x1부터 x1까지를 적분해주면 또 이러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식을 또 적분해주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이 식들은 또 뒤에 가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제를 하나 풀면서 보도록 할 텐데 이때는 이 분포된 힘이 이 중간까지만 작용을 하고 끝나고요. 이 바운더리에서의 이런 리액션 폴스가 수직으로 작용을 하고 전체 길이 L 중에 이 분포 힘은 A 구간에만 작용하고 나머지 B 구간에는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영역을 나눠서 여기는 1영역, 여기는 2영역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어 폴스를 볼 텐데 이 1영역에서 좀 전에 구했던 요 식을 이제 쓸 겁니다. 요 식을 써서 dv1 오버 dx 마이너스 오메가 w0는 0 요 식이 돼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적분상수가 튀어나오고 정리하면 v1은 w0x 플러스 c1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영역은 아무런 힘이 작용 안 하니까 분포된 힘이 없으니까 0이 돼서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멘트를 보면
또 1 영역에서 여기다 이제 v를 더해주니까 v1은 앞에서 구했던 w0x 플러스 c1 이렇게 넣어주고 적분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또 적분 상수를 달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 영역은 이렇게 되고 적분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적분상수 미지수가 4개잖아요. 그러면 이걸 풀려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도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x는 0 지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x는 L 지점에서도 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x는 A에서 요 경계에서 이제 시어 폴스하고 모멘트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양쪽에서 구한 시어 폴스와 밴딩 모멘트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요 4개의 조건이 있으면 이제 미지수 4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각자 구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만 C1, C2, C3, C4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된다는 거 알고 바로 결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1은 적분상수를 다 구해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 네, 이렇게 구간별로 시어 폴스하고 밴딩 모멘트 식이 다 구해졌고, 그러면 내가 x축을 따라서 시어 폴스하고 밴딩 모멘트를 다 차트로 그릴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C 지점이 하나 있고요, B 지점이 있고 A 지점이 있으면 밴딩 시어 폴스는 우리가 구한 식으로부터 이제 이런 쉐입이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밴딩 모멘트는 시어 폴스가 0인 지점에서 이제 기울기가 0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꺾여서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또 선형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끝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잘라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 방법이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지는 구간에서는 각각 구간별로 이제 값을 구한 다음에 또 경계에서 값이 일치한다는 조건까지 넣어서 미지수들 계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싱귤레러티 펑션이라는 개념이 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구간을 한 번의 이퀘션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싱귤레러티 펑션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꺽쇠 기호 안에 우측 하단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마이너스 1 그리고 0으로 올려면서 이제 우측 상단으로 지수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싱귤레러티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x는 a 지점에서 이러한 모멘트가 작용하는 펑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임펄스가 작용하는 펑션, 그다음에 이렇게 스텝이 작용하는 펑션, 1차식 램프, 2차식 파라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수식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언제 쓰냐면 제가 한 지점에서 어떤 모멘트만 작용을 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요 임펄스는 내가 어떤 힘이 한 지점에서 작용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스텝 함수는 내 분포된 힘이 A 이후로 작용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 여기는 역시 분포된 힘인데 1차 기울기를 갖고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작용할 때 이런 식으로 쓰고 요 밑에는 이제 2차로 힘이 작용할 때 이제 쓰겠죠.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요 식 중에 요 밑에 세 가지가 이제 하나로 묶이고 이제 위에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성질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두 개는 우리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x까지 요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함수로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 인덱스를 갖는 요 싱글레리티 펑션을 적분하면 다음 단계로 바로 가죠. 그래서 요 위에 두 가지 항들은 내가 구간을 적분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함수들은 우리가 적분하듯이 요 지수를 1 더해서 분모에 넣어주고 요 지수도 1만큼 늘려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n이 0 이상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예제를 통해서 볼 텐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었던 이 예제를 가져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풀었었던 구간을 나눠서 이제 풀었던 식인데 이번에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바로 이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qx는 RA라는 외력이 이제 x는 0 지점부터
작용을 x는 0 지점에 한 포인트만 이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W0라는 분포된 힘이 x는 0 이후로 작용을 하고 x는 a에서 이제 끊기죠. 그러면은 xa 지점에서 W0가 위쪽으로 작용해서 상쇄된다고 생각을 하면 같은 효과니까 이렇게 나눠서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지점에서의 또 순간적인 힘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로드 인텐서티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식을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식을 썼었는데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x까지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고 적분을 해보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요 구간 안에다가 q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요 q를 여기다 이제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인피니티 지점에서는 시어 폴스가 없으니까 여기가 0이 돼서 vx는 이 적분이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앞에서 적분되는 그 법칙대로 이제 해보면 여기는 이제 인덱스가 바로 0으로 올라가고 여기서도 인덱스가 이제 1이 되고 RB도 인덱스가 이제 0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모멘트식을 또 적분을 해보면 이제는 요 앞에서 구한 요 V식을 또 요 안에다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혹시나 마이너스 인피니티 지점에서는 모멘트가 0이니까 mbx는 또 반대편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인덱스가 1로 올라가고 이번에는 1이니까 2로 가려면 분모에 2가 되고 지수는 또 2가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고 RB는 지수가 0에서 이제 1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시어 폴스하고 밴딩 모멘트가 모든 x 구간에서 다 구해졌고 여기서 미지수라면 지금 RA, RB가 이제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풀려면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가 필요하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은 x는 0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하고 x는 L 끝단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지점을 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하면 제 RA하고 RB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네, Vx하고 MB가 이제 전 구간에서 다 구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이 앞에서 구했던 이 차트가 이제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그 어떤 고체 역학에서 변형은 전혀 다루지 않았고 그 전 단계에서 지금 힘의 평형, 모멘트 평형만을 이용해서 내부의 시어 폴스, 밴딩 모멘트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개념으로 좀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 힘이라는 거를 단순히 이제 힘이라고 이제 바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이제 들여다보면 내 단위 면적당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혹은 내 단위 길이당 얼마나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